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그리고 탈락 소식을 며칠 전에 모든 언론에서 아주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포털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의 최상단에 계속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민 씨가 또 다른 병원의 인턴에 추가 응시를 했는데 그거를 비판하는 임현택 대한성악과 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의 SNS 글을 또 언론이 무지막지하게 받아 썼습니다. 고발뉴스 기사입니다. 언론의 조국 딸 보도는 가히 스토커 수준이다. 3일 국민일보는 조민 오늘 한일병원 인턴 면접 환자 볼 자격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해당 병원에 조 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임 회장의 발언을 전했다. 아이고.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는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떻게 주장했다. 이게 부정 입학입니까? 그 전에 대학에 갔던 게. 왜 자격이 없어? 시험 통과했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하게 처하게 되는 장난꾸러기 심각한 문제는 의사고시 대충 봐갖고 합격한 니들이야. 니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거를 또 받아 쓰냐 또. 아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인턴을 잘못 채용해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의사가 잘못한 의료 과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드는데 찬성을 하라고. 인턴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인턴이 수술해? 인턴이 주사나? 인턴이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야 니들 인턴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왜 그러냐. 그리고 일단 부정 입학이 아니라고요. 제발. 자격이 왜 없냐고요. 자. 근데 이건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이기도 하고 근데 어떤 왜? 취업이라든지 뭐 직업 선택에 대한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인권이고 자기 권한이잖아 민주사회 안에서. 이거 왜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어디에 지원했네, 뭐 누가 말을 했네 이러면서 탈락했네, 합격하면 또 합격시켰다고 아이고. 또 불매운동 한다는 등 뭐 비리 있다는 등 뭐 이러고 또 난리를 쳤을 거 아니야. 설동영님께서 성폭행 의사부터 유사하면 막탈해야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폭행 저질러가지고 처벌받았는데 얘가 몇 년 후에 다른 의대에 또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니 성폭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사고 냈던 병원이나 원장들이나 환자가 죽어도 또 의사잖아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그대로예요. 면허 그대로 살아있고 벌금만 내면 감옥도 안 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자, 또 병원 이름 바꿔서 또 내고 또 사고 치고 그는 조 씨가 환자를 사망케 하는 등 중대 의료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무자격자인 조 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긴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이분이 무자격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 고소해야 조민 돼요. 씨 의사 통과했어요. 거기 네. 통과했고 입학도 문제없이 했고 졸업도 문제없이 했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조 씨를 합격시킬 경우 이 어처구니 없는 위법 사항이 방치돼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결국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행한 것이 되는 기계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병원장님과 선발에 관여한 사람들은 묵인 및 방조로 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니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는 협박성 발언도 내놨다. 지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미리 시뮬레이션 다 했어. 다 했어. 이 미치게 이 시빌라이제이션아. 니나 똑바로 환자 진료해. 이런 개쓰레기 같은 씨. 이 인간의 이 스키의 그 어떤 그 전제에 의하면 조민 씨는 무조건 의사가 되면 의료 사고를 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인다. 필연적으로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야. 이런 그렇게 어떻게 따지면 할 수가 있냐 진짜. 이 사람 지금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이잖아요. 네. 나는 이런 인간한테 우리 아이들 진료를 맡기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니들은 조민 씨는 피부과 지원한다며. 피부과로 무슨 의료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을 일이 있어. 피부과에 지원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여튼
야, 아니 이거는 진짜 그 개인 인권에 대한 인권 유린이에요. 그렇죠. 이런 거는 진짜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심지어 사실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를 바탕으로 자기가 예상을 해가지고 뭐 의료사로 낼 거라는 둥, 그리고 거기 채용한 사람 책임지라는 둥, 뭐 지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네가 그 병원하고 한일병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병원 일에 네가 근데 간섭을 해? 내가 봤을 때 이 병원 관계자들도 이거 들으면 되게 빡칠 것 같아. 이 새끼가 쥐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그러니까. 저래라. 네가 왜 남의 병원에 이래라 저래야. 네 병원이나 잘 책임져. 네 병원이나. 아무튼 이게 국민일보가 발언 썼는데 물론 조선일보, 그다음에 서울경제, 뭐 다른 언론들도 이 임 씨의 발언을 옮기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일보 기사가 포털에 계속해서 걸려 있었어요. 내가 이 작정을 하고 이면택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의료 행적이나 이런 거를 뒤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수소기를 때려볼까? 네. 진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얘는 이면택 깝시다 우리. 얘는 털자. 땡임. 기본적으로 의료 기술도 없고 의료 사고도 냈고 아이들을 보는 눈빛이 불손해갖고 소아 청소년을 맡기기엔 정신적으로 상태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걸 계속해서 한번 여러 날 시켜갖고 조져줘 볼까? 이면택 치니까 바로 하나 뜨는 거 있네요. 청년 의사에 떴습니다. 회장 월급 세후 2천만 원, 퇴임 후 연금 월 200만 원. 가로 열고 세후. 제17대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임현택 후보가 회원들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이다. 2천만 원에 200. 월 200은 달라고. 기본방을 해줘야 내가 회장 해주겠다. 됐다. 뭐야 이런. 아니 뭐그 의사- 회장 자리가 무슨 그거 하면 자, 잘 보세요. 자기 병원을 못 하나? 이는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상금 부회장보다 높은 금액이다. 의사협회보다. 네. 하긴 그쪽 의사협회 회장은 최대집. 최대집은 저기 전문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더 자기 비싸게 받아야 된다는 헐. 주의인 건가? 와, 역시 관상은 과학이 하네. 진짜 외모 지적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애들 울겠는데, 이 의사 만나면? 에이, 그 진짜. 이면택 씨가 이번에 이제 공문 보내주신데 감동하여 우리가 이제 네티즌 수사대들 쫙 뿌려가지고 네, 털어야지. 이 양반 단골 술집까지 탈탈탈 탈탈 털어가지고 털어야지. 이 문제 때문에 얘는 소아청소년과를 하면 안 된다, 의사를 하면 안 된다는 청원을 거국적으로 한번 벌리면 너는 어떻게 할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 근데 뭐 저 검사들이 또 나누게 해가지고 100만 원 이하로 해주겠죠. 뭐. 혼자 먹지 않았다. 나누게 하겠죠. 뭐 몰라. 하여튼 어쨌든 이 기사 너무 스트레스 받기 싫어가지고 안 봤는데, 근데 제목은 기억이 나요. 조민 오늘 한일병원 인턴 면접, 환자 볼 자격 없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도 제목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포털에 엄청나게 오래 걸려 있었거든요. 저도 제목이 다 기억이 날 정도니까. 거기 기사에는 또 작은 제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임현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공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보낼 예정이라고 기사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도 안 보내는데 시작 그 내용을 알아갖고 기사를 쓴 거야? 그 SNS에 쓴 거를 내가 보낼 거다 이렇게 한 거를 알아서 그 기사에서 버무려 써준 거죠. 그렇지. 이 배짱 없는 놈이 이거를 공식 공문으로 한일 병원에 보냈을 리가 없지. 네. 근데 그리고 진짜 이면택 털어봐야 되겠는데? 나 네, 궁금하다, 그리고 되게. 이외에도 뭐 조민 씨에 대한 인터넷 게시글 뭐 이런 거 제목이나 이 기사에 넣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실 아무 죄도 없고, 심지어 의사 시험에도 합격해서 인턴 면접에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그리고 완벽한 일반인인 조민 씨의 모든 행적을 언론들이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도 SNS 글을 썼는데요. 근래 제 딸의 병원 인턴 지원과 관련하여 악의적 허위 보도가 있었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온 오프라인에서의 무차별 공격이 있었습니다. 스토킹에 가까운 언론 보도와 사회적 조리돌림이 재개된 느낌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제 딸의 거취는 법원의 최종적 사법 판단 이후 관련 법규에 따른 학교의 행정심의에 따라 결정나는 것으로 합니다. 제 딸은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 과정에서 진솔하고 진지한 소명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 딸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이렇게 점잖고 너무 신사적인데? 신사적이고 진짜 너무
어째 저쪽 애들은 다 그렇게 똑같냐? 저렴하고 경박하고 천박스럽고 돈 얘기밖에 안 하고. 사실 아유. 조국 장관도 본인에 대한 어떤 악의성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소 고발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따님에 대한 것도 난 그렇게 하면 좋겠거든. 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까봐 지금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국 장관 본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을 공격하는 네가 딸 인생을 걸고도 이런 거 갖고 고발할 수 있을까? 만약 고발하고 그러면 나 영영 의사생활 못하게 만들 건데 뭐 이런 그거죠, 협박하고 언론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언론이 겁니다.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언론이 조민 씨를 공격하는가 한거 돌아보잖아요.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스키 때문 아닌 게 어딨어. 아니 이게 시작이 당시에 조국 장관이 이제 임명될 때 조국 펀드가 문제돼 가지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 당시에 뭐 압수수색 그다음에 언론들이 그때 검찰에서 흘리는 내용 엄청나게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펀드라고 했어요. 이름을 아예 조국 사태, 조국 펀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권력형 비리네 뭐네 하면서 조국 장관을 임명 직전 낭만시키려고 윤석열이 엄청나게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그래서 이 뭐 언론이 뭐 몇십만 건 보도를 내고 이게 다 조국 펀드가 시작이다 털다가 근데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나오다가 지네 꼬리가 밟히니까 네. 얼른 잘랐지. 익성으로 되니까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결국에 또 다른 거 다 팠어요. 온갖 집안 거 다 파다가 결국 조국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이게 나온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유리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지금 조작 수준으로 끌고 가가지고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은 조민 씨가 그 표창장으로 의대를 갔다고. 세상에. 자원봉사로 동양대 의대로 동양대 표창장으로 의대를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을 믿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거는 세상에. 그 당시에 그 면접을 봤던 사람들도 이거는 그 해당 사항 없다. 의대 입학에 아무 영향 주지 않는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조국 펀드라고 떠들던 거 판결 어떻게 났습니까? 이틀 전 고발뉴스 기사로 보겠습니다. 조국 펀드 권력형 범죄 증거 있다던 이들은 왜 침묵하나? 지난달 29일 2심인 서울고법 형사 11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며 조 씨의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을 적극 종용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자, 이거 왜 보도 안 하냐? 이런 기레기 새끼들아. 자, 조범동 씨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의 주장은 배척한다. 이거 판결 나왔어요. 2심입니다, 이거.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지금 어떡할 거냐고. 민주당이 이제 2월 임시국회 때 바로 이제 가짜 뉴스 관련해서 이제 법안을 내놓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손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올리고는 있거든. 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봐지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를 보고 그 손해액이 상정이 돼야 돼. 이게 법적으로 일단 내가 한번 하고 한번 해결을 한 상태에서 거기에다가 그 피해액의 뭐 곱하기? 3배? 곱하기 3배라고 그러나? 3배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거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받은 피해는 누구한테 보장을 받으라는 얘기냐는 거지. 지금 이거 봐봐.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공문도 아니야. 개인 SNS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만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중에 기사 출처는 우리 아니다. 그 사람 SNS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혼자 SNS 썼으면 몇 명이나 받겠어. 근데 이거를 기자들이 퍼 날라가지고 이렇게 대대적인 뉴스를 만들어서 피해를 키웠는데 정작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놈은 이름이 뭐라 그랬냐 이거. 네. 임스키 한 새끼 말고는 다른 사람은 실제적으로 이 기레기들은
공범이자 정범이자 주범인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네. 임스키가 이거 전부 다 지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법을. 자, 그리고 그 2심에서 권력형 비리 범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요? 보도가 잘 안 나왔거든요. 보도 안 예, 해.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띠떼들이 보도를 안 한다고. 보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기사를 냈다면 그렇게 검찰이 주장하던 윤석열 검찰이 주장하던 권력형 비리 아닌 걸로 판결이 났다. 정경심과 공모 없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한 거다. 그리고 윤 총장 입장 들어봐야 된다. 윤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 결국 검찰총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꼴이 됐다. 이런 기사가 나와야 됩니다. 네가 써, 네가. 안 나와요. 기사가 없어.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윤 총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초인종 누르고 기자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판결 난 거 니 어떡할 거냐? 니 무리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 권력형 범죄 아니네. 판결 2심까지 났네. 검찰총장 책임져라. 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더라도 이거를 돌려받으려 그러면 이게 지금 청문회 이후부터 그 많은 쏟아냈던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금 이 시기에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명예훼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언론기관을 말하자면 압박할 수 있다? 이거는 직접적인 압박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지. 더 강력하고 더 큰 배상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감히 함부로 기사를 못 쓰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SNS 글이나 남의 게시판 글 갖다가 결과적으로 침소봉대할 내용들을 확대시켜 갖고 끼친 피해에 대해서 이러한 피해의 상정이 명예의 피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징벌적인 배상으로 해갖고 정액으로 가짜 뉴스나 이런 뉴스들을 퍼뜨린 언론의 책임의 행위를 물어가지고 몇십억 몇백억을 때릴 수 있게 만들어놔. 그렇죠. 이 짓을 안 한다고. 조져놔야지 됩니다. 아예 못 일어나게 조져놔야 돼. 그거는. 영한네이처 하면 우리가 한때 팟캐스트 인기 프로그램에서 막막 광고하던 제품이 있습니다. 마카산삼을 엄청나게 광고를 했고요. 주력 상품을 이제 마카삼삼에서 술겜으로 바꾸셨대요. 식물성 원료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 메인은 마카도 들어있고요. 네. 오리나무, 누룩, 황기, 칡봉오리, 쌓인 씨앗, 헛개나무, 칡뿌리 몸에 좋다는 종류는 뭐 20몇 가지가 전부 다 들어있어요. 생약제제 같은 작은 알, 그 알로 된 겁니다. 먹기에는 향이나 이런 맛에서 지장이 없고요. 효과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신지 음주 중에는 드시지 말라고 권합니다. 술이 안 취한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영한네이처를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랑 연결되고요. 한 박스 5개 들어있는 게 16,500원입니다. 두 박스가 33,000원. 네. 그리고 세 박스가 49,500원. 요때부터는 무료 배송입니다. 견디셔, 야망 808 요런 것들은 가격 세요. 어쩔 수 없이 몇 개를 사와요. 편의점에 가서. 그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그거 사면은 결국은 몇만 원 나가. 그렇지. 거기 역시 송작가 TV에 광고하니까 광고 효과 짱이더라 라고 주님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송작가 TV 만들어 주세요. 누가? 여러분이요. 자, 이 기사에서 전우영 역사학자 SNS 글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얘기만 듣고 마무리합시다. 네. 문제의 사모펀드 항소심에서도 권력형 비리 아니며 정경심과 공모 없다는 판결이 났는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조국 오촌 조카 2심도 징역 4년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한 짓이 있으니 2심도 조국 펀드 아니라고 인정이라는 제목을 뽑지 않은 건 억지로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중립을 주장하려면 억지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네 축구 응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진짜 다 썩었어요, 언론들. 네. 이게 무슨 기자단이 있어가지고 뭐 검찰 안에 견제를 할 수 있네 없네 하는데 다 개소리였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언론은 폐기가 답이다. 고쳐 쓸 수 없다. 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울분을 대신 표현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네요. 진짜. 조국 장관 가족들을 비롯한
조민 씨를 비롯한 피해자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네. 차라리 진짜 집 앞에 쫓아가고 현피를 한번 뜨면 속이라도 시원할 텐데. 누구랑 뜨려고요? 아니 만일 이면택이랑 뜨는 거지. 네. 이면택은 2000년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건국대병원에서 수련받았다. 건대 출신들이 출세를 잘하네. 2008년부터 충남 아산에서 소청과를 운영하다 2016년 회장 당선 후 폐업하고 회장직 수행에 전념했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거의. 왜 건대 출신들이 막 그 레지던트 협의회 회장도 하고 이렇게 건대 출신 의사들이 요즘 다방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까? 아니 충남의대 졸업했다니까 2000년에 충남의대 졸업했으면 얘 몇 살이니? 몇 살 안 먹었는데? 응. 40대겠는데? 나보다 어린데?